안녕하세요, 이문뚜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필름 시공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이해하시고 실행에만 옮기신다면요, 꼭 인테리어 필름이 아니더라도 기술 배워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은 어디서 공급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훗날 직접 영업도 하고 팀을 운영하여 현장을 누비고 다닐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필독해야 할 영상이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의 팀장 또는 사장님은 일을 어디서 공급받는 것일까요? 개인 인맥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본질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있을 건데요,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일단 제일 작은 시장을 표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거 공간에서는요,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 관련 업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상업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사할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관련 업자들을 섭외한다면 그 경우도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고객들이 인테리어 관련된 모든 공사를 인테리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발품 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거, 복공, 전기, 타일, 필름, 도장, 도배 등을 직접 선정하여 스케줄도 직접 짜가면서 공사를 위례하는 경우가 반셀프 인테리어 개념입니다. 자, 위와 같이 이해하면 반셀프로 하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면 직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고객과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인테리어 업자가 총 공사를 설계, 감리를 하며 각 공정별로 필요한 업자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고객군은 인테리어 업체와 셀프 인테리어를 원하는 개인 고객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제 두 고객의 각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라 하면 모든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직접 갖추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철거, 목공, 설비, 전기, 타일, 도배, 필름, 페인트, 마루, 장판, 실리콘 마감, 유리, 샤시, 방수 등등 수십 종의 각 전문 기술자들 중 호흡 맞는 업체들의 하도급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이 맞는 팀과는 거래처 개념으로 몇 년, 몇십 년을 함께 하는 거죠. 자, 인테리어 업자가 고객에게 일을 수주한 후 설계와 디자인을 하고요, 그에 따른 공사 일정을 만들고 각 협력 업체들에게 일정을 통보하여 원활한 공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실력 좋은 인테리어 업체와 서로 신뢰할 만한 협력 관계를 다져놓는다면 자연스레 일감을 공급해주는 탄탄한 공급원이 되겠죠. 제일 작은 시장으로 잡아서 인테리어 업체로 한정지었지만요, 규모를 조금 더 키우자면요, 인테리어도 훨씬 큰 회사들이 있고요, 건축사, 건설사, 기업 시설관리 부서들 포함한 다른 곳들도 다 협력 관계로 만들면 모두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기초를 닦고 실력과 규모를 키운 후에 접근하셔야 하니까 심화학습으로 따로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직거래 고객군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요즘은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다양하고 인터넷으로 서치 조금 해서 발품만 팔아도 각 공정별 업자 선정하는 것이 너무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셀프로 도전하는 고객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셀프로 한다 해도 전체 공사를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긴 합니다. 또는 큰 공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고객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선택적인 부분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부터 한결같이 인테리어 효과가 가장 크면서 대중적이고 직접 맡기기에 안전한 공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도배와 장판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가장 넓게 차지하다 보니까 벽면과 바닥만 새 것으로 바뀌어도 눈에 띄는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테리어 필름이라는 공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봐왔던 칙칙한 체리색, 오크색, 밤색의 그 촌스럽고 올드한 몰딩들을 뜯어내놓고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필름만으로도 새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그런 작업물들이 방문가, 문틀, 샤시, 싱크대, 화장대, 붙박이 가구, 천정 몰딩, 걸레바지와 같은 품목들인데, 얘네를 다 뜯어 고치자니 철거, 목공, 가구, 샤시 각종 업체들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비약적으로 높게 발생되거든요. 근데 얘네만 다 새 것으로 교체해도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열흘 이상, 비용은 2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 필름으로 3, 4일의 시간, 비용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에 현존하는 모든 색감, 패턴, 디자인을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고객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사 갈 때 도배와 인테리어 필름만 해도 2천만원대의 인테리어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 공간에 있어서 인테리어 필름이 직거래 수요가 점점 비약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시장이 정말 작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 업체 고객, 직거래 고객의 고객군만 해도요, 공급망은 무궁무진해지며 이들의 니즈만 확실히 파악하여 발빠르게 영업을 해나간다면요, 월 1000만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것인데요, 공급원은 형식에서만 벗어나면 직접 개척도 할 수 있고 무한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리를 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본인 인건비에 본인이 일한 그 날수만 곱하면 되니까요. 기공들은 한 달 평균 20일 일한다는 기준으로 일당 25만원 곱하기 20 하면은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테크트리는 이러한 난리의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30일 꼬박하고 틈틈이 야간도 많이 해야만 1000만원이 될까 말까 하죠. 본인 일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견적을 넣을 때 품목별로 책정을 하거나 해배로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 기준으로 방문 한 세트에 30만원의 견적 넣는다고 칠게요. 30만원씩 5세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고객분 중 직거래 고객이나 인테리어 업체에 150만원을 청구하고요. 그 금액 내에서 내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날일로 일하는 25만원 기공 1명과 밑작업과 가벼운 시공을 할 수 있는 10만원 조공 1명을 썼어요. 자, 그럼 150만원에서 35만원 지출돼서 115만원 남았겠죠? 자, 그리고 후하게 쳐서 부자재 5만원 뺐다고 쳐요. 식대 인당 만원씩 3만원 뺍니다. 음료수 등으로 2만원 뺐어요. 자, 이것들 다 합치니까 10만원 됐습니다. 그럼 10만원 추가 지출해서 105만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재값만 나오면 되겠죠? 문짝문틀 5세트면 통상적으로 한 35m의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재단만 잘하면 28m에서 30m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30m면 25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105만원에서 25만원 빼면요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 내 인건비 플러스 마진인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이 현장의 상황을 내가 혼자 하고 로 했을 때와 본인 일을 운영했을 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말은 참 쉬워 보이죠? 일단 이렇게 갖춰지기 위해서는 영업력으로 안정적인 일감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3박자로 고루 잘 맞물리도록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2천만원, 3천만원의 숫자도 현실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루라는 시간도 한정적이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금 설명드린 건요, 단순히 숫자로만 핵심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상계 국어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죠?